일본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정말 안전할까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때 정부가 사람들한테 이 약을 긴급 배포했다고 하죠. 방사능 이슈가 나면 항상 김이 불티나게 팔린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인문학하는 약사의 재밌는 약 이야기 메디슨 엑스 히스토리, 저는 펭귄 약사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여러분, 일본 원자력 발전소 사고 기억나시나요? 2011년 3월 쓰나미로 인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가 일어났죠. 그 결과 원자력 발전소 안에 이제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되었고,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가 지금도 하루 평균 160톤이 생성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년 뒤에 희석해서 버린다고 하는데요. 방사능 물질을 바다에 버린다? 그것도 대량으로? 말도 안 되죠. 독일에서 연구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요, 이 오염수가 방류된 후에 7개월 뒤에 제주도에 도달한다라는 결과가 있대요. 이미 지금도 후쿠시마에서 잡힌 생선들이 이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허용 기준치 10배 넘게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지금도 방사능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방사능 물질을 쏟아붓겠다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방사능이 얼마나 위험한지 궁금하신 분들께 제가 꼭 추천드리는 한 드라마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 HBO에서 제작한 드라마 체르노빌입니다. 1986년 인류 최악의 인재라 불리는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를 주제로 한 드라마인데요. 발전소 사고가 일어나서 나온 이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방사선과 방사능 물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사망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이 필요했는지, 또 무능한 정부가 이런 수습에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드라마이죠. 바다에 방사능 물질을 버리겠다는 일본 정부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발전소 사고를 지켜보던 간호사가 의사한테 병원에 요오드 알약 재고 혹시 남아있냐고 물어봅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요, 이 방사능의 위험을 알리던 주인공 박사가 한 여인한테 요오드 알약을 건네주면서 하루 한 알씩 이 알약을 챙겨 먹으라 하고 경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일본 후쿠시마에서도 이 방사능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주변 피난민 센터에 요오드 칼륨 알약을 23만 개 배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방사능 사고에서 요오드가 왜 쓰이는지 그 이유 나중에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체르노빌 사고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이제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바로 방사능입니다. 방사능은 불안한 원소가 붕괴하면서 에너지를 이제 고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하는 걸 말하는데요. 방사선 물질에서 이 방사선이 이제 레이저처럼 이렇게 쏘아져 나오면서 우리 세포를 파괴하고 이 피부와 점막을 괴사시키고 유전자를 망가뜨리고 세포 재생을 막고 이 각종 암을 일으킵니다. 체르노빌 사고 때 엄청난 방사선이 발전소에 있던 근로자들한테 노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방사선이 얼마나 강력한지 30명의 근로자가 몇 주 안에 사망을 하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피부가 타들어가는 등 여러 가지 부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방사능 물질의 유출이었어요. 대표적인 물질로는 방사성 요오드랑 세슘이 있는데요. 방사성 가스와 입자가 이 바람을 타고 이 마을로 흘러갔어요. 이 물질들이 공기를 타고 가다가 풀 위에 떨어져서 아니면은 이 사람들 피부 위에 떨어져 흡수가 되죠. 방사능 물질이 떨어진 풀을 소가 먹고 그 소가 만든 우유를 아이들이 마셨대요. 또 사람들이 이제 밖에 다니다가 이 옷이나 피부에 방사능 물질이 흡수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방사능이 계속 방출이 되게 되죠. 방사능에서 이제 취약한 장기 중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갑상선입니다. 방사성 물질이 갑상선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이제 마치 총을 쏴대는 것과 같이 우리 몸이 이제 망가지게 되죠. 내부에서부터. 당시 사고로 아동 및 청소년에게서 이 갑상선암이 6,000건 이상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백혈병 발생, 또 이제 고형암 발생이 이제 증가했다고 하죠. 이 갑상선암 대부분이 방사성 요오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이 방사능 물질은 심지어 또 몇백 년이 넘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방사능을 방출하기 때문에 지금도 체르노빌 지역은 이 사실상 접근이 제한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쓰였던 장비들은 사용 후 이제 모조리 처분되고, 그 주변의 환경들 역시 이 방사능 물질로 이제 오염되어서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이제 버스를 기다려요. 근데 이제 버스가 왔는데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지 못하고 그냥 보내버리는 그런 적이 있죠. 우리가 요드를 이제 먹는 이유는 마치 이 버스를 손님들로 가득 채우는 것과 같아요. 우리 몸에 요드가 들어오면은 80%는 이 목에 있는 갑상선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방사성 요오드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갑상선에 들어와서 이 갑상선에서 계속해서 이제 방사선을 방출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갑상선이 이제 손상되어서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되죠. 그런데 이 갑상선이 요오드를 저장하는 데는 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체에 무해한 요오드를 미리 갑상선에 채워두어서 나쁜 방사성 요오드가 버스에 타지 못하게 하는 원리로 방사성 물질의 흡수를 막습니다. 이 요오드가 특히 이제 우리 해조류에 풍부하고 또 이제 소금에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들어있다고 하죠. 그래서 방사능 사고 후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놀이, 즉 김을 그렇게 이제 많이 사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하루 식사로 먹는 요오드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많아도 1mg 정도인데요. 방사능 요오드를 막기에는 식품으로 채우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약을 먹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방사능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요오드 알약을 나눠 먹는 이유입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는 방사능 사고가 일어난 후에 근처 국민들한테 요오드와 칼륨 알약을 1인당 2개씩 제공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플랜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이는 외부 지역으로 대피하는 48시간 동안 갑상선을 보호해준다고 해요. 18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65mg, 성인은 130mg을 먹게 합니다. 그러면은 요오드 막으면은 방사능 다 해결되나? 아니면 그냥 오염수 방출해도 요오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죠. 섭취한 요오드는 방사성 요오드만을 막도록 도와줍니다. 요오드 버스를 안전한 요오드로 가득 채웠어요. 근데 다른 방사성 물질, 예를 들면 세슘 버스 또는 이제 스트론튬 버스 이런 것들은 그대로 방사성 물질이 탈 수 있다는 거죠. 즉 다른 방사성 물질로부터는 인체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도쿄 전력에서 이제 내놓은 후쿠시마 오염수 농도를 볼게요. 보시면은 요오드도 들어있지만은 세슘하고 스트론튬도 들어있죠. 그리고 또 현재 논란이 되는 게 이제 흔히 삼중수소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방사성 물질이죠. 현재 후쿠시마에서 이 알프스란 장비로 이 방사성 물질을 거르고 있는데요. 그 거른 오염수 안에 스트론튬이 기준치 14,000배, 세슘은 9배, 요오드는 6배 이상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게 8년 동안 정화해서 이런 거예요. 그거를 2년 더 정화해서 다 못 끓이겠죠. 심지어 삼중수소는 기준치 40배가 넘는데 이거는 정화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오염수가 방출되었다. 근데 내가 요오드를 섭취했다. 물론 이제 방사성 요오드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나머지 방사성 물질들은 심지어 문제가 되는 이런 삼중수소들 그대로 우리한테 노출돼서 돌아온다는 거죠. 사실상 방출하면 안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 요오드만으로 방사능 물질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요 오염수는 방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이 방사능 물질과 요오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갑자기 일본에서 이 오염수 방출을 한다는 뉴스를 보고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지리적으로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랑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염수 방출에도 특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제정신을 좀 차리고 오염수 방출 계획을 철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